배 대표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면서 상당히 애를 탔는데 네, 하긴 했죠. 예. 6일 저녁 10시에 예. 10시죠? 맞습니다. 20분간 통화를 했네요. 예. 20분이면 상호 뭐 통역 그것을 했겠죠, 당연히. 통역하고 10분이고 10분이죠. 양쪽에서 나눠서만 5분씩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네. 5분도 사실은 뭐 얘기하려고 보면은 중요한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는 없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럼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좋았고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어긋났으면 좋겠지. 어긋나기를 원하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좋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네요. 걱정거리가 있죠. 일단은 너무 많죠, 지금. 놓쳐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요. 어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친중과 관련된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됐든 아니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방위비도 그렇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건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도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적어도 더 늦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왜? 이 시간이 가령 이번 주말을 넘겨서 통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럼 상당히 외국인들한테도 이게 우리 정치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게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하죠. 일단 통화를 했다는 건 다행입니다. 저는 잘했고 다행이다. 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G7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할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1차적이냐? 관세예요. 네. 한국한테 얼마나 얻어내고 방위비까지 얻어낼 거냐. 근데 그 순간 충분한 걸 미국에서는 협조한 걸 어느 정도 못 얻었다고. 물론 우리도 협상이니까 우리 의견도 주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완전히 대중강경파입니다. 피트 헤그세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첫 만남 정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부터는 생각이 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또 외교팀도 위성락 외교안보실장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에 대해서 뭐 북미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거의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성격에서의 통인 것이지 트럼프는 완전 다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통은 없어요. 트럼프 통은 없어요. 트럼프 통이 될 만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트럼프를 충분히 연구하든 아니면 트럼프와 관련돼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미국 인사들을 접촉을 하든 해서 그 내용, 방위비를 어떻게 할지 또 중국과 관련된 인식 관련해서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줄 건 주고 지금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날짜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날짜에 알래스카 LNG 사인했거든요. 예. 이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화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일란 머스크도 한때 얼마나 예뻐해서 일란 머스크 내 아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원수 견원지가 돼버렸다고 말이야. 지금은 이제 제가 이름 말하면 되지만 그냥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보면 이 쌍놈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나 외교팀이 충분히 준비하고 트럼프를 G7 확장 회의에서 만나든 단독에서 만나든 만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G7 회의 같은 데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실무 협의도 거쳐야 하고
주고받을 그런 품목들이라든가 전략들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가는 지난번 젤렌스키라든가 그 남미 예. 대통령 제3의 라마포사처럼 희생양이 완전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나 지금 안덕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사람이지만 전문가들이에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계속 협상을 해왔잖아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안덕헌하고 정인교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무슨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사람들을 당장 교체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이제 곧 7월이 되고 줄라이 패키지까지 안덕헌 정인교로 가도 돼요. 가도 됩니다. 이 협상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면 왜 스콧 베센트나 제이미슨 그리어와 협력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을 탈피한 또는 상당히 이 지속 가능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장관들도 조각이 끝나려면은 인사청문회라도 그럼요. 어차피 7, 8월까지 갑니다. 가야 돼요. 예. 예.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6개월 걸려가지고 조각이 끝났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재 그런 팀들을 같이 예. 운영을 하면서 또 자기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건 국익에 의거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최우선이 국익입니다. 맞습니다. 예, 실용에 의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릴 때가 아니다.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다 쓰겠다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겠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늦어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차가 뭐 안 맞아. 시차는 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율이 안 됐다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하는 일정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친중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전례에 비춰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또 그 주변 참모들 이른바 미국 조야의 그런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호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들을 아주 그냥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윤 대통령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그때도 뭐 방위비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 조선, 무역 불균형, 조선, 알래스카 LNG 개발 문제 이런 거 다 그럼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야 청구서도 없었다 하지만 첫 이 덕담하는 의례적인 그런 자리에 무슨 청구서 내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축하하고 리더십 평가를 하고 이게 다 의례적인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것도 또 의례적. 누가 어느 쪽이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다 첫인상이기 때문에요. 퍼스트 그레이팅은 미국의 외교에서도 서로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네요. 골프도 좀 피스, 암살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외교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레포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라포를 형성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겪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도 이 대선 기간에 암살 위험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대선 기간에 늘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도 이게 잘 풀어나가면은 그러네요. 뭔가 돌파구가 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국익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 또 대만 문제, 대만 이런 양안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을 보면은 이른바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자주파에 속하였죠. 네. 대표적이죠. 네. 대표적인 자주파죠. 거기다가 지금 통일원 장관도 정동영 전 장관이 다시 지금 예, 거론되고 있는 거론되고 것을 있습니다. 볼 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통화가 늦어진 것도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 그렇죠. 확실히 해라. 중국 편에 설 건지 미국 편에 설 건지 그걸 확실히 보여줘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사인을 시그널을 보내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외교라는 것은 그냥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안보는 미국한테 의지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경제는 중국하고 짝짝꿍이 가서 미국은 그럼요. 일종의 패싱하려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이게 아닙니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양다리 우리 용납 안 한다.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거예요. G7 캐나다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해야 될 이야기는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다. 한미동맹이 다른 어떤 국가와의 관계, 다른 어떤 외교 안보 이슈의 최우선이 한미동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첫 통화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려서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그렇죠. 또 관세 협상이라든가 현안들이 잘 풀려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으니까 국민이 살아나는 거죠. 국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죠.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